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은 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876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틀째 매도했다는 점도 부담스러웠는데요. 자세한 시장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수요일 만나 뵙는 분이죠.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상승 탄력도 크지는 않았고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오늘장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흐름의 변화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지난주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환율 시장의 움직임도 지켜봐야 된다. 특히 1,100원대 이하에서는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을 좀 받지 않겠나. 환차익을 실현을 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겠죠. 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 분위기들의 가장 키워드는 중국 시장이 연일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는 자금으로 인해서 환율 시장에 대한 변화, 그리고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들에 대한 신흥국들의 반발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분위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강세의 분위기들은 좋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에 대한 마인드를 보여줬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주가 선물 옵션 만기가 있는 주인데 옵션 만기가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은 콜 옵션을 매도하고 풋 옵션을 매수하는, 즉 선물을 매도하는 것과 같은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하고 선물하고의 지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베이시스 흐름들이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합성 선물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도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반등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IT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올랐죠. 네. 그런 분위기성으로 편승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좀 없는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시장 분위기들은 다소 좀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했지만 어떤 상승 탄력성들이 강하거나 또는 주도주가 뚜렷하게 부각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조금 중성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모셨을 때만 하더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10월까지는 쭉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장도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예, 일단 현재 분위기들로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외국인 투자가들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같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것은 환율 시장과 중국 증시를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중국 증시 최근 상해 종합주가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들이 국내 증시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가 꾸준히 오른 것에 비춰봤을 때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시장은 특별히 움직이지 못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 들어서면서 강하게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주면서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기다렸던 것처럼 거래량을 수반하는 흐름들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국내 증시가 1800선을 넘어설 때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바닥권에서 중국 증시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들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목별로도 중국과 관련된 기업종들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IT 관련된 섹터,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부품주, 화학주,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 섣불리 좀 매수하기 어려운 장이지만 오히려 IT 관련된 종목들은 낙폭이 좀 컸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서서히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녹색 성장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이슈나 뉴스화가 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표 종목들 관심 가지시고요. IT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하이닉스라든가 삼성 SDI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 타이밍에 단기적인 시장 공략들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주식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의 투자 비법 이어집니다. 매주 수요일 순서죠.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이어집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의 질문부터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강의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열려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국내 우수 초청작으로 선정된 댄스 시어터 포피의 공연 더백 초대권을 한 분당 2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더백 보고 싶다고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 시간 센터 전유 강의 듣고 남겨주신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6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지난주 말씀하신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번 주 들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외국인들이 전일 매도도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강의를 아주 꼼꼼하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답변 주실까요? 예,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들 좀 외국인들의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 네. 그래서 이제 주도 종목들 중심으로 또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으로 사야 될까라는 고민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수요일 이후에 나왔던 시장 동향들을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흐름들이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특히나 제가 선물 포지션들을 좀 살펴보니까 10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들이 누적 포지션 기준으로 9월 만기 이후에 순매도로 10월 4, 5일 이후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즉 이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은 매도 쪽의 포지션이 많다라는 점이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콜옵션과 풋옵션, 콜옵션은 올라가는 데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옵션이고 풋옵션은 떨어지는 데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옵션인데, 네. 이 콜옵션을 사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콜옵션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을 사면 주가가 떨어지는 쪽인데 오히려 풋옵션을 사는 쪽으로 포지션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하락하는 쪽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들과 더불어서 환율이 1,100원대를 찍고 1,130원인가 70원을 찍었죠. 그래 1,130원대를 찍고 오히려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이틀 연속 나왔다라는 거 주목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또 신흥국들에 대한 환율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또는 그 채권 거래에 대해서 거래세를 매기겠다라든가 금융거래세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들,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각국의 반발 흐름들, 환율 전쟁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신흥국들까지 파상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분위기들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들의 자금 성격들이 단기 성격의 자금들이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좀 있고,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환율과 더불어서 시장 변화 흐름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최근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 이틀 연속, 일주일 내에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이 좀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은 좀 템포 조절을 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재 시장 분위기들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템포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만, 거꾸로 그동안 쉬었던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시장이 상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장세의 힘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과 더불어서 흔들리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조정폭이 이전에 어렵게 생각했던 1800선이었다라면 이젠 1800선을 중심으로 한 지지 기반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하반기 장 전망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간 조정 국면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들이 수반될 수 있는 아시아 경기 회복, 중국을 필두로 한 시장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IT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이 서서히 오고 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때는 아니고 다소간에 좀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2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KLS를 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3,000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3차 매각 무산 소식 관련해서 급락하기도 했었죠. 예, KLL을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사전에 물어보셔가지고 좀 예. 보고 왔는데, 이 KL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그 그룹사들이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네. 덤볐다라는 내용들이 8월 달 이전에 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 항만과 관련된 SI 관련된 수주 가능성들이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일부 지분을 출자하고 기관이 일부 지분을 출자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의해서 매각 절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벌써 3차까지 누락이 되고 4차를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예. 자꾸 매각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M&A라는 것은 비밀 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M&A 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고 이번 국감 이후에 나온다라는 내용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여전히 매각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미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3차 매각이 무산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5,000원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거의 이전에 오래전에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봤을 때 5,000원은 사실 2010년도 연초에 매수하셨던 가격권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기대해봐야 3,000원대 후반 정도 4차 매각이 진행됐을 때, 사실 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평가에 대한 인수 가격권대가 보통 2, 3,000원 정도 내외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인데, 이게 5,000원, 6,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라는 네. 평가가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인수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측면에서는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3,000원대 전후반 정도, 후반 정도 3,500원에서 3,800원 정도까지 반등 여력은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매각과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 그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줄여 놓으신다거나, 아니면 결국 매각과 관련해서 어느 회사에 인수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한데, 제 생각엔 좀 줄이는 그런 예.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53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ETI를 10,000원대에 매수했습니다. 계속 가져가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분 역시 손실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살펴볼까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 오늘 강의의 주제도 오늘 강의의 주제하고 상당히 맞는 그런 타이밍에 들어가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매매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릴 건데, 예. 우리 ETI 같은 경우에 LED 관련된 대표 종목이죠. LED 관련된 종목들은 전기전자 종목들, IT 관련된 섹터이기 네.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LED 관련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되거나 또는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이런 쪽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 뉴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측면에서는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들은 오늘 인텔과 관련돼서 IT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추가 하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오히려 4분기라든가 또는 내년을 보고 좀 더 긴 안목에서 보유하는 전략들은 큰 무리가 없겠는데, 문제는 자금의 성격이 꼭 필요하셨던 단기 자금이라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겠죠. 이분이 매매하신 가격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드리게 되면, 네. 10,000원대 가격이라고 하면 지난 5월 네, 정도. 5월에 5월달 전후일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작년에 매매를 하셨던 수 있겠는데, 이 5월달에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 현재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7,000원 정도니까 약 30% 정도 손실을 봤는데,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추가적으로 물량을 내다 팔려고 하는 거래량도 없고 네. 매수를 받아줄 수 있는 세력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최근 IT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본다면, 자금의 성격이 여유 있는 자금이고 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홀딩 전략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측면에서 본다면 지수 관련 우량 종목들이라든가 주도 종목들을 섣불리 매수하기에도 타이밍상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하는 전략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10월 달 이후에 우리가 목표해 볼 수 있는 10월 중 또는 11월 초중순까지는 8,000원에서 8,200~3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시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거래를 수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나 본격적인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ETI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대박클럽 시즌2는요, 요일마다 출연하시는 전문가들이 다릅니다. 매주 수요일은 전장석 센터장과 함께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데요,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금리와 환율, 유가가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투자 주체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이 투자 주체들이 어떤 매매를 하는지 또 이들은 어떤 이유들로 매매를 하는지를 좀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하죠. 네. 그것처럼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가들 또 정부 차원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매도 최근 들어서는 나오고 있는 분위기들이 이미 지난달 이후에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시장 주체들이 어떤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노리고자 매수에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그 흐름에 편승을 해서 또 매매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그런 시장 참여 주체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식 투자는 중요한 게 같은 종목을 가지고 두 사람이 똑같이 매매를 해도 수익률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심리적인 측면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투자 성향이 많이 좌우를 하는데 그래서 과연 투자 시기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진입하고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지표들, 금리나 환율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익혀놓으신 다음에는 이런 투자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네, 투자 주체들의 동향 하면은 개인 이외에도 기관, 정부, 외국인들의 동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의 동향을 살펴야 한다는 것은 그 중요성 정도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똑똑한 돈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가 주식을 많이 하고 있다. 또 신문에서 증시가 화랑이어서 증권사 객장에 또 수익이 많이 난 종합주가에서 2,000포인트를 넘었다거나 이런 기사가 나오면 사실은 시장은 이미 뉴스가 바닥에 나 있고 오를 만큼 오른 시장이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뒤늦게 참여하게 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증시 격언 또는 내용들의 이런 내용들이 있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즉 내가 아는 정보는 이미 남이 다 알고 있는 정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내가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먼저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나보다 더 많은 자금들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은 그 돈들은 한 번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옆 사람이 투자하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정부나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는 매매는 정보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팩트, 사실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가 있고 그 흐름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들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림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투자 주체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부를 본다라면 정부는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화면의 내용들이 좀 작게 보여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경기가 호전되고 주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됩니다. 경기가 호전되면 왜 금리가 올라갈까요? 경기가 호전되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많이 들어왔던 돈들을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진행이 될 거고 이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시중에 자금들을 회수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금을 회수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주식이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즉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경기를 적절하게 거칠게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또는 그동안 경기가 좋아졌던 것을 안전하게 착륙시키려고 하는 연착륙을 위한 전략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유동성을 풀고 유동성을 줄이고 또 시장의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증시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같이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기업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기업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경제학 원론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자금 조달의 창구로 활용을 합니다. 이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시가 좋아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기업들이 고금리를 주고 은행이나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시에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고 주가에 의해서 유상증자가 되면 권리락이 진행되면서 시장에서 좋은 회사들은 실적이 수반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회사 주식을 더 살려고 하고 투자자들이 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2007년에도 그랬고요. 그 시장에서 증자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들이 어느 정도 상투권에 와 있다.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팩타로 여러분들이 삼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 초 4월달, 5월달에 그런 현상들 거의 매달 주간마다 증자가 있었던 월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그 시기가 되면 전반적으로 주가는 상투권에 진입하더라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맡긴 돈 또는 전문 투자자들이 맡긴 돈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자금을 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이죠. 네. 결국 우리와 가장 성격이 맞는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목적이 우리하고 맞기 때문에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큰 자금들이 움직이는 돈들을 우리는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똑똑한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또는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투자해왔던 노하우들이 있고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적절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서 매매를 하는 것이 최소한 손해볼 확률을 적게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큰 투자 주체들은 추세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즉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몇 억씩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몇 조씩 들어오게 되죠. 몇 조 원의 주식을 사려고 하면 중소형 종목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100위, 5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결국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들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비록 개별 종목들이 한순간에 20, 30%씩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성 종목일수록 시장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안정적으로 좋은 회사들을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다 투자를 손쉽고 오랫동안 하고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한번 주식을 많이 끌어 담아 놓으면 이 주식을 한꺼번에 팔 수가 없습니다. 펀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물려있던 펀드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올 때마다 물량이 나갑니다. 이미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주가가 빠질 때 끊임없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돈들은 다 우리가 매도한 겁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들을 매도한 겁니다. 펀드를 잘못 이해하셔서 3년, 5년 이렇게 펀드를 길게 보유하셔야 되는데 1년, 6개월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 물량이 결국은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거죠. 네. 누가 펀드를 빨리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좌우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하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하자. 그것이 여러분과 기관 투자가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수익을 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의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까지 온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종목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HTS에 보면 어느 증권사의 HTS이든 간에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들이 나오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 화면이 조금 작은데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HTS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20일 10월 달 접어들면서 상당히 많은 매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LG 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이 수량 기준으로 제일 많이 샀고요.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역시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현상들은 이전 60일이라든가 90일 동안에 나왔던 종목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전에 60일, 90일, 즉 한 달 동안 매수한 종목하고 한 달 이전에 매수한 종목하고 다르다라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순매수는 해왔지만 종목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도주의 흐름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건설 종목들 많이 올라갔어요.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이 불과 3개월 전 7월달, 8월달에 많이 샀던 종목인데 10월달 접어서 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만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9월달에 4조 원 가까이 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목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IT 관련된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것을 차트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연속해서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볼 수도 있고 또는 20일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뭔가를 살펴보셔도 되고 그것을 그냥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들의 전반적인 순매수의 추이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을 잘라갖고 어떤 종목을 살펴봤는지를 여러분들이 찾는 작업들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네. 신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화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과연 10월 달에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흐름들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누적 기준으로 해서 10월 달에 보게 되면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최근 5일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월 1일부터 살펴보면 순매수 규모는 불과 이틀 전까지 월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조금 꺾였을 뿐입니다. 네. 이틀 연속 빠진 거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매수한 금액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최근 3개월 동안에 매매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7월 1일부터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들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8월 달부터 또는 7월 달 집중적으로 매매하고 8월 달 좀 쉬었다가 9월 달에 그 9월, 10월 접어들면서 그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샀던 종목들 중에서 10월 달에 물량이 나오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이것들은 추가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사시더라도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10월 달에 새롭게 매매하는 종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외국인 매매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나 삼성중공업이 최근 5일 동안에 매도한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도가 나왔다는 말씀드렸는데 순매도 종목들을 눌러보니 어떤 종목들이 나왔냐면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일주일 전, 2주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60일 동안 산 매수 종목 상위권에 있던 종목들인데 이번 주 접어들면서 물량이 나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종목들만 차트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잠시 살펴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얘기를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IT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3개월 연속 빠졌다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월달 매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규로 매수를 하시고자 하는 종목들은 IT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종목을 공략해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흐름과 함께 주가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떠한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 업종과 종목들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가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은 좀 전체적으로 다 뒤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테마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항상 업종군이나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와 있는 시장인데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상승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승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넣었을 때 가장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역시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금리에 대한 흐름들이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금리 기조가 당장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것이고요. 또 환율 시장을 고려해 봤을 때 환율과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네. 또 중국 시장이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으로 집중적으로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지는 회사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매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화학업종 그리고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건설주들과 금융주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신성장이라든가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포커스를 뒀던 건설이라든가 또는 신대체 에너지 관련돼서 상사업종들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매가 좀 들어왔었고요. 네. 반면에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이틀 동안 순매도를 했지만 5일 동안의 중에서 이틀 매도한 종목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그래서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다라는 말씀드렸고 대표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던 종목들은 건설과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현재 시점에서 주가 흐름들 한번 잠깐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금액이나 수량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근 가까이에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물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삼성물산입니다. 물산이요.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긴 안목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물산은 역시 건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 IT 관련돼서 또 상사업종에 속합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부분적으로 물량을 좀 줄이긴 했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여전히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사이클이 맞지가 않죠? 결과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 건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실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2010년도 동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제 10월달 접어들면서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추세가 우상향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내놓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탄력이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종목을 보시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큰 손들,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추세적이지 추세적이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조정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이 일정 기간 좀 지나가게 되면 추세적으로 나오는 물량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량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물량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회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 좋고요. 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흐름들이 일시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직 10월 달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차트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중공업 관련된 종목인데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은 건설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많이 컸었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제가 잠시만요.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조선해양이었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게 되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미 5, 6월 달 정도부터 꾸준하게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최근 들어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27,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볼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더 이상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기관의 물량들도 부분적으로 출현되는 모습과 더불어서 거래량까지 터지고 있다는 것은 다소 주의를 가져야 되는 상황. 최소한 신규로 매수하는 데는 우선순위를 좀 미뤄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미터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측면에서 예. 본다라면 전체적으로는 환율이 가장 대표적인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예. 환율이 이제 1,100원대 이하로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들은 상당히 이익 실현 측면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1,1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눈치를 보는 과정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통위가 열리면서 금리에 대한 예. 결정들을 해야 될 건데 현재 측면에서는 반반인 것 같아요. 금리를 동결해야 될 건지 올려야 될 건지 상대적으로 섣불리 결정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면에서 본다면 본격적으로 시세 흐름들을 좀 더 이어가는 타이밍은 기간 조정을 주면서 에너지를 좀 모았다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종목을 좀 고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좀 줄여가는 네. 그런 타이밍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유 주식 비중을 한 50에서 70% 정도까지 좀 낮추고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하는 과정들을 한 10월 달 정도는 거치고 실질적으로 11월 달 장에서 경기에 대한 분위기들이라든가 IT 관련된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흐름들이 나타날 때 공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네. 앞서 좀 빠졌어요. 예. 그것은 시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었죠.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지금 나는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주식을 본격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냐. 외국인 매매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또 개인 투자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 단기적으로 상승권에 들어왔는데 내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부담 요인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잠깐 살펴드리게 되면 네. 앞서 중국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우리나라 시장과 마찬가지로 조정기를 거치다가 이제 상승하는 국면에 놓여졌습니다. 주가가 이미 경기보다 먼저 선행한다라는 과정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미 한 달 전쯤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가가 경기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 이미 1년 정도 먼저 움직였잖아요. 2010년도부터 좀 강한 흐름들을 나타냈고 또 2009년도에는 유동성 장세로 올라왔던 흐름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인데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의 흐름들은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다. 근데 네. 더블 딥은 없다라는 가능성들이 최근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좋아지는 타이밍 또 유동성 장세의 타이밍이 같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외국인들이 환율에 대한 부담 요인들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겠지만 이머징과 아시아 시장은 여전히 좋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오히려 하반기에 10월 달을 보면서 10월 중순 이후 11월 달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이다. 네. 이 기회에 오히려 내년을 보고 경기가 좋아졌을 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고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화면에서 하나 더 살펴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을 찾는 것이고요. 대체 수단으로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불릴 것이냐. 물론 30%는 안전자산에 넣어서 고금리 상품에 넣어놓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보시고 하는 20%의 자금들은 결국은 정기적금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어떤 시장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그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앞서 ETI 같은 경우에 우리 ETI 같은 경우에도 10,000원대 매매를 하셨다고 했어요. 모두가 다 확신을 갖는 시점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 시점 반대로 기관 투자가들이 공포를 느끼는 시점은 어디냐면 시장이 이미 충분히 과열되고 흔들리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점입니다. 가장 수익이 나기 쉽겠다. 정말
아무 종목이나 사도 플러스가 나고 상승 종목들이 많이 형성되는 그런 시점에서 시장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선별된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량 종목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순환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은 네. 매집한 이후에 1차 상승을 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주가가 반듯하게 서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예. 지금은 잠시 조정을 거치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국면이 어느 국면이냐? 기업의 수익이 호전되고 주가와 거래량이 증가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대중들은 아직 공포감을 갖고 있고 전문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서서히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는 것이죠. 네. 1000포인트를 다시 기다려서 나는 사겠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1800선에서 지켜지는 모습들을 보고 접근 전략들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투자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 하반기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요 업종과 종목 예.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쭉 훑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섹터, 이제는 기아차, 현대차, 긴가민가 하다가 하는 사이에 이미 많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실적들 여전히 좋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또 환율 때문에 수출 단가 또 이로 인해서 수익성들이 다소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수익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겁니다. 같은 한 대를 팔아서도 10,000원 벌게 한 9,000원 정도 버는 걸로 수익성이 둔화되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메인 종목들 말고 부품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 종목들은 여전히 수요가 좋아지고 있고요. 건설 종목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특히 상사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에너지, 대체 광물들 개발에 나서고 있어서 다소간의 조정 과정들을 10월 달이나 11월 초까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추세선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재매매 관점 여전히 무리 없다. 그래서 삼성물산, GS건설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만 추격 매수는 다소 리스크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네. 조선업종과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 특히 추세선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부 종목들은 너무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는 단기 추세는 일단 일주일짜리는 끊어졌고요.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 여부를 살펴봐야겠고요. 정유와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네. 좀 줄여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하반기 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금융 섹터 종목입니다. 그래서 KB금융이라든가 IT 관련된 섹터는 하이닉스,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신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종목은 아니고요. 041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줄기세포주 전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국에서요.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실험을 실시했다는 소식에 줄기세포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줄기세포 관련돼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예. 그 대표적인 종목들은 이게 당장 어떤 실용화되고 본격적으로 기업의 실적들이 나오고 이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단기성 테마라고 인식을 하시고요. 반면에 제약업종들이라든가 또는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관련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좋습니다. 우량한 종목들을 보유하는 게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표적으로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들 비교적 좋지만 줄기세포 관련된 뉴스가 나왔지만 단기적인 성향에서 네. 뉴스는 오히려 이익을 내는 시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살펴볼 분은요. 332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시점으로 괜찮은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장 하이닉스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가요? 하이닉스 25,000원대 이하에서는 예. 매매하셔도 크게 무리 없다. 지금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최근 들어서 사고 있습니다. 이제 사고 있으니까 좀 더 긴 안목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될 가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 24,000원 큰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99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대한항공 매도 시점 앞으로 전망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매수를 72,000원을 하셨습니다. 대한항공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대한항공이 상당 기간 좀 빠졌습니다. 예.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는 보통 세게 보면 10만 원 정도까지도 봅니다. 지금 환율 분위기들이 크게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1,100원, 1,120원대 이 정도만 있다고 하면 1,200원대 아래만 있다고 하면 대한항공은 여전히 수익성이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 시점은 72,000원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 예, 7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8만 원 정도 사이까지는 매도 가능성들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7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수하셨던 가격권대 위에 중요한 추세선이 있습니다. 바로 75,000원인데 이 중요한 75,000원을 넘어서야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은요, HRS입니다. 311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5,600원에 매수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현재가를 보니까요, 5,410원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4% 정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HRS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턴어라운드 종목이다라는 관심으로 좀 주가가 움직였고요. 또 최근 나오고 있는 주가 흐름들을 좀 살펴보니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10월 달에 일부 좀 들어왔던 것이 시장의 기대 심리를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물량은 많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차트의 모습들을 좀 살펴봤을 때 추세선이 분출되는 상황이고 거래가 같이 떴습니다. 문제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양상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단기 추세선을 타고 갈 때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은 5일 평균선이 장중에 무너지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자의 5일 이동평균선이 시세가 계속 종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디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예. 장중에 5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평가하냐. 오늘을 뺀 직전 4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계산하시고요. 그 평균보다 높으면 주가는 5일선을 지키는 거고 그 평균보다 낮으면 주가가 5일선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오늘 장중에 지켜봐야 될 가격권대가 쉽게 나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잘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측면에서 주가가 이미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도 주가 흐름들이 보통 한 4,000원에서 3,000원대 사이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0원에서 6,000원대 구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000원대 넘어서면 5일선 깨지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접근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HRS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목 상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지만 오늘도 아쉽게도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오늘 미처 상담드리지 못한 종목들은 내일 강의 들어가기 전에 살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강의도 한번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0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국내 우수 초청작으로 선정된 댄스 시어터 4P의 공연 더백 초대권을요. 한 분당 2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더백 보고 싶다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하시고 상담까지 해주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요, 잉크레벨 김진균 전문가의 특공 개미가 되는 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대박클럽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